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수업 중에 맨날 블로그에 이미지들을 생성하시거나 이걸로 이제 또 다른 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생성 AI 중에 그 미드전이라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는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하신 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디스코드라는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창이 많이 뜨는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뉴바이즈 가갖고 보통 16이나 1922 이 두 가지 숫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그림을 새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린 그림들이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 모르실 때는 이런 명령어들을 따라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령어 쓸 곳은 여기다 쓰시면 되고요.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쓸 때 슬래시라는 이 구문을 써줘야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긴 아직까지는 한글이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으로 쉽게 번역기를 이용하셔서 네, 간단한 번역을 시킨 후에 그리고 싶은 거를 일단 물어봅니다. 빅벤 타워를 그리고 이게 무슨 또 그림체로 그릴 거냐 이거를 또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저는 수채화 해보겠습니다. 수채화 색깔로 색감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형식을 포스터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다시 슬래시 누르시고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그림을 생성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보시면 뭐 체스 뭐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로 해서 그려주죠. 이것도 대충 윤곽이 나오지만 그냥 제가 단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4개의 그림이 나왔죠. 이 그림 중에 이제 내가 그림이 1번, 2번, 3번, 4번 했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2번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뭐 강도 있고 다리도 있고 성곽도 있고 그러면 2번을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업스케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미지를 사이즈를 크게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서 바로 이미지 저장을 하면요. 이걸 이미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새로 나온 기능 중에 줌 아웃
그다음에 커스텀 줌 기능이 있거든요. 줌아웃 2배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 그림의 외곽이 형성되고요. 그 외곽의 그림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아까 크기보다 훨씬 더 넓어졌죠. 없던 광물도 생겼고요. 여기는 나무가 좀 추가되기도 했고, 여기는 빅벤 비슷한 타워가 또 하나 더 있고, 유람선도 있고, 네. 이 그림 중에 그러면 저는 1번 그림이 마음에 들었다 해서 1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또 이렇게 크게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이렇게 저장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에서 좀 더 크게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서 눌러주면요. 해당 위치를 기준으로 왼쪽의 이미지를 더 만들어주거나 새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도 아직 다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지금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에다 새로운 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다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건 솔직히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냥 상상한 대로 자기가 상상한 대로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네. 그럼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더 넓은 화면에 다른 또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성곽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괜찮으시다고요? 네. 3번을 그러면 업스케일해서 제주님을 드릴게요. 동화 속의 그림책도 만들 수 있죠. 당연히. 네.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 금액의 금액을 지불해야지 한 달 사용량을 쓸 수가 있고요. 어, 이미지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더 높은 버전의 한 달 요금을 사용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그냥 기본 요금 쓰고 있습니다. 10,000원? 11,000원인가?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약간 동화책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프롬프트에서 저는 뭘 만드냐면 축구 선수 중에 해리케인이 있는데 해리케인을 어, 종이 버전으로 만들 겁니다. 4가지 그림을 만들 거고요. 이분은 체스를 엄청 열심히 하시나 본데 어,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뭘 부탁했냐면요. 저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해리케인으로 종이 접기,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축구하는 모습까지 해서 다 같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종이로 돼 있는 이미지를 이런 걸로 그림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원하는 이미지의 조각상이지만 이제 약간 종이 접기의 스타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4번이 괜찮다. 그래서 4번을 한번 이거보단 좀 다른 디자인이 원하고 싶은데 그럴 땐 이 V 라인에 있는 거를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네 번째에 있는 라인을 한 번 더 눌러서 새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리에이션을 해달라고 하면 이거 말고 이제 보면 네 가지 디자인으로 또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손흥민 소속 팀이었던 해리 케인이죠. 네, 해리 케인은 지금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진짜 종이 접은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블로그의 이미지 그림을 어, 이미지 개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실 요금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몇 장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막 이거 찰 때까지 그러니까 제작이 될 때까지는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저도 하루에는 거의 한 네다섯 장? 네. 오버해서 한 적은 없고요.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있던 그 로고까지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약간 해리케인 안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네, 이런 그림도 그리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GPT로 블로그를 하실 때 이미지들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 블로그 여기다가 블로그에 들어갈 이미지를 그러면 뭐를 만들까요? 음, 샬라샬라합니다. 이미지 스타일은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스타일이 있겠지만 음, 저는 그랬더니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작해서 저한테 만들어 줍니다. 이제 하나씩 넣어서 해볼까요?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니까요. 물어보죠. 이 경제성장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별이 있는 상승 그래프, 선 달러와 지폐 동전이 흩어져 있는 배경,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해서 컬러링북 스타일로 굵은 선과 색칠할 수 있는 빈 공간으로 해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려달라고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주식 그래프가 있고 뭐 별이 있고 너무 화려하네요. 네, 이런 이미지도 쓸 수 있지만 이건 너무 화려하죠. 그러면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또 무슨 얘기를 했나 한번 볼까요? 글로벌 무역로로 연결된 여러 나라를 나타내는 별이 있는 세계지도. 어, 이건 아이들 경제교육하는 이미지로 쓰면 좋겠죠. 음, 진짜 말 그대로 정신없이 갑니다. 오, 이런 이미지로 세계 경제가 있고요. 대륙이 있고, 뭐, 수송수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그림들도, 잘 쓸 수 있겠죠. 네, 진짜 이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부터 이런 복잡한 것까지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네, 큰 장점이고요. 미드저니 통해서 이제 제가 막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제휴 마케팅도 할 수가 있어요. 제휴 마케팅 중에 이런 곳에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티셔츠를 제작해서 만들거나 이런 빈 공간에다가 이런 옷에다가 아까 그 이미지들을 삽입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품을 올려놓고 파는 이런 1인 기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아마존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일단 국내부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올려서 네. 다른 사람이 그림을 사용하는 건 아마 이분들이 본인이 그림을 만든 사람들이 저작권을 걸면 아마 저작권에 걸리겠죠. 근데 본인이 만든 거는 네, 저작권 프리입니다. 본인에게는. 이건 어쨌든 생성된 로그가 여기에 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뭔가 이 그림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거나 뭐 얘기를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무슨 프롬프트로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본인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본인이 만든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부 다 이 랜선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거를 이제 다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커피 로고 같은 것도 주문해서 제작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요가 관련한 아이콘, 이런 것도 주문해서, 어, 명령만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작해 줍니다. 여기서 필라테스 관련된 이미지,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을 통해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아니면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작할 수도 있고요. 어, 네, 부름쌤이 알려주시네요. 다른 사람의 그림들을 사용해도 돼요. 하셨네요. 네, 가능하면 좋죠. 여기에 무궁무진하게 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말고도 수채화로 이렇게 에펠탑 그리는 사람들도 있죠. 피사의 사탑이라고 해서 아니면 이렇게 파리 뭐 이렇게 여행 블로그 하시는 분도 이런 거 많이 쓰시겠죠. 이런 거에서 그림을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고요. 저도 이런 그림 자주 그리거든요. 책에다가 이렇게 나무 자라서 이런 그림도 이쁘네요. 이거 타고다 타워. 여기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제작을 하면서 네, 미드저니를 통해서 나의 또 블로그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대로 그림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만들거나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해서 제작해보는 네, 그것도 방법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축구 선수 로날도죠. 로날도 사진을 이렇게 펜슬 형식으로 컬러링 페이지로 해서 펜슬 형식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네. 메시, 뭐 축구 선수.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계속 학습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리 같은 것도 이미지로 생성해낼 수도 있고요. 디자인 하시거나 이렇게, 아,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사진을 만약에 본인이 뭔가 사진을 만드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약간의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텍스트는 잘 만들어주지 못하는데요.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이런 거는 잘하거든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아까 만들어 놨던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고, 네, 이거를 이제 일단 그림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고요. 이미지 프롬프트에다 넣고, 이거를 제가 다른 화풍으로 그려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컬러링북 스타일로 해서 일러스트로 해달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 여기 있는 거 정도를 그냥 복사해다가 그러면 주소 값을 읽었고 제가 명령 준 대로 이걸 아마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금 가져온 사진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 뭔가 동화책에 써도 될 만한 이미지처럼 바뀌었네요. 이건 좀 무섭다. 이런 거는 뭐 만화책이 아니고 아이들 동화책 같은 데다가 무슨 장면 성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걸 또 연필로 그린 것처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왜 꼈는지 모르겠네요. 주문을 한 적이 없는데 뭔가 약간 이 영국을 상징하는 사람들인가? 신기하죠? 잘 그리네요. 확실히. 되게 무섭네. 이게 다 개슴치래, 눈이. 저는 이런 분들 안 좋아하는데요. 네. 머릿결이 컬이 정말 살아있네요. 1번. 1번 업스케일 해볼까요? 눈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좀, 네,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사진도, 네,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뭐, 명령어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네, 여러 가지로 만들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미드저니 뭐,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사용해 보실만 하겠죠? 네, 어떠세요? 네. 네,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뭐 이런 로고나 이런 것도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로고를 좀 변경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미지들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만약에 내가 무슨 느낌 이런 거 모를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져다가 뭐 웹사이트에 쓸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런 모양도 만들면 좋겠죠. 그럼 이게 웹사이트에서 진짜 그냥 골프장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죠. 뭐 이런 것도 영감 얻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을 주면 건물을 가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뭐를 또 추가해서 체인지 빌딩 해서 뭐 비즈니스 센터를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만들거나 뭐 추가해서 응용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드전이었고요. 네, 사용해 보실 분들은 네, 결제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도 또 강의해 주세요. 네.
네, 다음에는 저기 수익화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네, 네네. 네, 네. 자, 이제 저기 자비스님 또 강의 넘겨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오늘 본래 강의는 저희 GPT 글쓰기 네이버 블로그 3기생들 대상이었고, 그래서 7주차 워드프레스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 커리큘럼 상에 있어가지고, 이거 좀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블로그만 잘 아시고 워드프레스에서는 이제 말을 좀 듣긴 했는데 무엇인지 이렇게 생소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시는 말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워드프레스인가? 요즘에 이제 티스토리하고 워드프레스 해서 뭐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애드센스 하는데 그건 도대체 뭔가? 어, 그 네이버 블로그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 블로그가 또 워드프레스 이런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것을 이제 디지털 마케팅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 인더스트리 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숲을 이해하고 가도록 하고 플랫폼에 대해서 특징, 장단점 이런 것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달 전에 도입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티스토리 정책 변경, 그다음에 워드프레스 장단점 그리고 뭐 사례들 워드프레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갑시다. 이 초점은 뭐냐면요. 한때는 네이버가 절대 강자, 우리나라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구글에 굉장히 밀리고 있다. 구글이 지금은 제가 알기로 35% 이상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도 60%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또 다음이 그 네이버와 쌍벽을 이루고 있었고 오히려 다음이 네이버보다 선두에 있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음은 거의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색 시장 광고를 구글에 굉장히 많이 뺏기고 있다. 네이버도 다음 카카오도 그 인터넷 광고 시장을 계속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장단점을 좀 짚어보고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이버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숙하고 또 많이 사용하고 네이버 계정 하나쯤 없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맛집이라든가 또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일반적인 정보를 가장 이렇게 편하게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음, 그런 체험 후기 라든가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의 강점을 갖고 있냐면 어, 브랜딩을 하는 퍼스널 브랜딩이든 어떤 상품에 대한 브랜딩이든 브랜딩을 하는데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개인이 블로그를 운영해서 수익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가 인기가 많이 있었죠. 티스토리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구글 애드센스를 걸어서 이제 구글 광고를 연동을 시켜서 구글은 굉장히 수익을 콘텐츠 제공자들하고 많이 나눠요. 40%에서 60%의 수익을 콘텐츠 제공자들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티스토리에서 애드센스 광고를 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를 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는 뭐 HTML이라든가 CSS라든가 약간의 그런 사용법 좀 참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보성 그런 글들 위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플랫폼이죠. 예, 그리고 이제 구글 블로그라고 구글 스팟으로 뭐 부르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어쨌든 구글에서 티스토리와 굉장히 흡사한 이런 블로그를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강점은 이제 해외 접속 속도가 빠르고 구글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또 예, 그런 장점이 있지만 국내 유입은 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전에 이제 티스토리 하면서 2차 도메인 입혀서 블로그 수익화하신 것처럼 구글 블로그도 예, 이렇게 티스토리처럼 2차 도메인 입혀서 수익화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티스토리보다 훨씬 더 사용이 편리하고요. 그런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블로그나 이런 걸 하시면은 요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플랫폼에 대해서 장단점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티스토리 자체 광고 뭐 9월 말에 시작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죠. 티스토리가. 그래서 광고 위치 뭐 상단이나 하단 랜덤하게 내겠다고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 광고 수익이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뭐 여러 그 티스토리 사용자들 대부분 그 통계를 보면 상단 광고에서 9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고 해요. 전체 수익의 90%가. 근데 티스토리가 상단에 광고를 넣어버리면 90%의 수익이 감소될 수도 있겠죠. 최악의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로는 한 그 수익이 거의 대부분 반토막 났다고 해요. 수익이 반토막 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달에 1,000불 버시던 불 500불 벌고 한 달에 10,000불 버시던 불 5,000불 벌고 예, 한 달에 뭐 100불 버시던 분들이 50불 벌면 크게 손해가 아니겠지만 10,000불 버시던 분이 5,000불 벌면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급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티스토리 예처럼 그래서 갑자기 내 수익이 곤두박질을 칠 수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로 유입을 해서 또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 그, 어, 그 인터넷 상에 그 광고 이렇게 로직이나 이런 수익 이렇게 퍼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플랫폼의 정책이 바뀌면 그게 다 엉클어져요. 그래서 갑자기 수익이 뭐 50%뭐 70%뭐 심지어는 0으로 갑자기 이렇게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종속되면 겪게 되는 일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만들면 계정을 만들면 그 플랫폼에 최적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그 글을 발행하면 그 저품질의 위험이 있고 또 폿벤이라고 해서 광고가 블록이 되는 광고 정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정 심하면 계정 정지와 퇴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네이버나 티스토리는 이 컨텐츠 제공자들을 좀 파트너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돈이 되는 키워드들을 쓰면은 저품질 만들어 버리고 글만 저품질 되면 좋은데 그 계정 자체도 블로그 계정 자체도 저품질을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도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수익화를 위해서 하는데 수익화를 위해서 이제 돈 되는 키워드를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것이 플랫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장점이라면 무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쨌든 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일 많은 한국인들이 사용을 한다. 그것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나.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플랫폼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를 갖고 있다.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화를 한다고 하면 구글 애드센스 그러니까 구글 SEO 서치 엔진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또 계정 규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거기만 위배되지 않으면 굉장히 강력한 수익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고 뛰어난 확장성, 네이버나 티스토리 이런 것은 그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서 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굉장히 다양한 수익화 방법을 할 수 있다. 뭐 제휴 마케팅이라든가 CPA 마케팅이라든가 또 뭐 브랜드 마케팅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상품, 지식산업 뭐 굉장히 다양한 수익화 방향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이제 초기 진입이 어렵다. 어느 정도 그 뭐 직장에서 그 엑셀 도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워드프레스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개발자 출신이어도 워드프레스를 처음 보면 좀, 빨리, 이해는 빠르시지만, 예, 워드프레스를 또 다시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문턱이 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조금 발생합니다. 비용이, 뭐 한 달에 뭐 적게는 뭐 1,500원 정도에서 뭐 초기 비용이 많게는 3만 원, 4만 원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죠. 온라인 건물이다. 워드프레스를 하나 만드는 것은 온라인에 내 건물을 하나 만드는 거고 온라인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어, 어, 온라인 건물을 하나 만드는 거다. 예,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그 사업, 개인 사업도 하고 그런 거 고려하지만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적은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서비스 대응 문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문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화 방법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에드센스라든가 에드픽이라든가 이런 이제 광고를 달 수 있고요.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라든가 링크 프라이스, 리더스, 에드픽 또 해외 아마존이라든가 CJ 이런 거 할 수 있고 내 상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어떤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페이지 웹사이트 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간단한 계산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 형식 변환이라든가, 예, 또 뭐 굉장히 단순한 게임 이런 것 가지고도 이렇게 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 뭐 이렇게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왜 워드프레스인가 플랫폼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가 정말 수익화할 수 있는 황금 키워드 마음대로 써볼 수 있고 해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 버려라 당장 버려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것이 또 장점은 잘 활용해서 또 워드프레스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의 다양화, 수익 파이프라인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좀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즈니스 분야도 어떤 분야가 발전하다가 쇠퇴하기도 하고 어떤 계절을 타기도 하고 환경적 요인을 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의 다양화가 필요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워드프레스가 좋고 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워드프레스 하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엔진, 광고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인공지능 챗GPT로 촉발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에 워드프레스를 갖고 있으면 쉽게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 변화의 파도에 오히려 올라타서 굉장히 빠르게 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감이나 운이 아니라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서 확실한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야기하자면 복잡하고 긴데요. 예, 일단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뭐냐? 워드프레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홈페이지고요. 그래서 보통 워드프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다. 콘텐츠라는 것은 글, 뭐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 동영상, 뭐 음악, 소리 파일 이런 모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인터넷상에 서비스를 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코딩은 안 하지만 테마, 플러그인, 위젯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또 쉽게 사용한다면 약간의 코딩이 덧붙여진다면 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 브룸 아카데미에서는 그 올인원 패키지로 이 워드프레스에 아까 말씀드린 진입 장벽을 낮춰드리고 또 이것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프로그램 또 개인 지도 프로그램, 원격 지도 프로그램 또 이런 강의 프로그램 또 영상 자료 이런 또 이것을 또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도록 GPT 또 프롬프트 또 GPT를 이용해서 글 쓰는 것 또 구글 SEO 최적화를 어떻게 홈페이지 최적화 하는지 정보를 드릴 뿐만 아니라 코칭 다 해드리고 SEO 세팅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안 되면 원격으로 지도해드리고 예,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다 해드립니다. 이런 풀케어 3개월 풀케어 프로그램이 예, 예, 100만 원의 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그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기탄 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미드전이 강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를 하든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하든 또는 뭐 텍스트를 하든 이미지가 뭐 유사 이미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품 걸리기도 하고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무슨 이미지를 하지? 고민이 많은데 미드저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쓰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빙 AI, 빙챗,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서 하셔도 바로 만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스크업에서도 그려줘라고만 하면 그려주고, 예, 빙, 빙챗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리튼에 들어가서 또 그림을 만들어서 쓰시고, 예, 이런 그 AI 툴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름 선생님, 네, 수고하셨어요. 네네. 차주에는 강의를, 원래 오늘 수업은 이제 3기생 유료 강의 수업인데, 저희가 8주 코스로 진행하는 수업 중에 7주 코스 진행하는 수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 틀어가지고 무료방에도 지금 뿌려서 수업을 하는 상황을 지금 잠깐 그냥 오늘 한번 해봤고요. 네. 8주 차 수업에는 워드프레스 쪽의 수업 중에서 글쓰기 수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하는 수업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어, 기왕이면은 좀 이제 무료방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수업으로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어, 오늘 오셨던 분들도 같이 또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주님 좀 가능하실까요? 수위를 낮추시는 걸로.
우주님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주님이 답을 안 해주시면 안 되거든요. 가능하세요? 어떤 수위를 낮추는 얘기? 프롬프트의 수위를 낮추셔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8주차 수업은 그 SEO 글쓰기, 그러니까 이제 워드프레스에서 글쓰기에 대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서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약간 번개하듯이 갑자기 이제 뿌려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막 들어오셨을 텐데 어, 다음 주에는 똑같이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8주차 수업이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준비해주신 우주생년필님, 그 다음에 자비스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